우리가 보통 5대 영양소라고 하면 학교에서 배웠다시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렇게 해가지고 5대 영양소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로 주 영양소라 그러고, 그리고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량 영양소라고도 불러요. 근데 비타민하고 무기질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태워주는 영양소. 왜 비타민이랑 무기질은 야채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채나 과일 먹으면 살 빠진다라는 얘기가 에너지를 태워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뭐 촉매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경우는 장작이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을 태워줄 수 있는 불쏘시개나 뭐 라이터나 산소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타민과 무기질 중에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무기질로 배웠었는데요. 이 무기질이 미네랄이거든요. 미네랄. 아, 무기질이군요. 무기질입니다. 무기질 이퀄 미네랄 이퀄 무기질 이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야채나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그 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무기질 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무기질 하면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이게 야채 거의 무기질하고 비슷하기는 하는데요. 비타민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비타민 A, B, C. 네. 어느 정도는 만들어지는데 무기질, 미네랄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음식물을 섭취한 미네랄도 몸 안에 들어와서 본인 역할을 다 하면 몸 밖으로 다시 노폐물로 땀이나 소변이나 대변으로 다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먹었던 미네랄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채워줘야 또 다시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비타민이 부족하면 미네랄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이 이 미네랄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미네랄이라고 하면은 보통 칼륨,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분 언젠가부터는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 비타민 약들을 많이 드셨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칼슘 약들도 많이 드시고 마그네슘 약들도 많이 드시잖아요.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이 무기질 미네랄이군요. 맞아요. 그럼 5대 영양소가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라고 하면 6대 영양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6대. 또 선물 나갑니다. 뭘까요? 하나가 뭘까요? 6대 영양소?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6대. 초이미나님. 초이미나님. 물이 정답인가요? 네, 물입니다. 물.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초이미나님도 뭐 드려요? 물 드려야죠. 베이비 아, 워터 한 팩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대박이야.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네랄 설명을 좀 이어서 가면 이제 이거는 나는 몸치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미네랄하고 관련된 모든 서적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면 50년대에 사과, 두알, 시금치 한 단에 있었던 미네랄을 섭취를 하려면 지금은 몇 알 정도를 먹어줘야 될까요? 지금은 답안지가 있으시면서 왜 모른 척하세요? 지금은 땅이 예전만 못할 테니까. 맞아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문제는 아니고 사과 13알, 시금치 19단 정도를 먹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 근데 옛날 책부터 이게 있거든요. 이게 2000년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5년이 더 지났잖아요. 저기 현재라고 나왔었던 게 2000년 기준이라고요? 네. 2000년대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20년이 또 이상이 지났잖아요. 그럼 아마 저거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네요. 그래서 아까 보통 비타민이나 무기질은 야채나 과일에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야채나 과일에 미네랄이 줄어든 이유가 이겁니다. 예전에는 토양에 미네랄이 많이 있었죠. 환경도 좋고. 근데 이제 막 산업이 가속화되고 많이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미네랄 성분들을 다 쓴 거예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미네랄이 없는 토양에서 자란 야채나 과일에는 미네랄이 없고. 그래서 막 비료주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거 없어도 애들이 다 잘 자랐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미네랄이 없는 야채나 과일을 먹어도 미네랄을 사람들이 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 약도 찾고 칼슘 약도 찾고 칼륨 약도 찾고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는 몸치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집 안 곳곳이 엄청 깨끗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청결한 환경이었는데 집안 곳곳에 중금속이 엄청 많이 저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금속들이요,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900여 가지 질병도 저거는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중금속들이? 그렇죠. 그 중금속들이 몸 안에 쌓이면서 900여 가지 질병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네랄이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원리냐면요. 미네랄이 없으면 얘네가 들어와서 여기 자리가 있네 이러고 쏙 자리를 잡는데요. 저게 이제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몸 안에 미네랄이든 얘네가 몸 안에 쌓여있는 침투할 곳들에 그 자리에 자리가 있으면 여기 내 자리가 있네 이러고 쏙 들어가서 몸 안에 자리를 잡는데요.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안에는 미네랄이 있네. 자리가 없네. 그러면은 몸 밖으로 배출을 해내는 역할을 미네랄이 한다라고 합니다. 미네랄은 많이 먹는 게 좋겠네. 너무 많으면 근데 모든 건 과하면 물도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물도 과하면 안 좋은 것처럼 미네랄도 과하면 안 좋지만 그렇게 과하게 먹을 정도로 많이들은 아마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어차피 쓸 때 쓰고 다 배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안전하게 생각하면은 일단 넉넉하게 먹어줄 필요는 있는 것 같네. 네네. 그죠? 네. 저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네. 지금 드시는 건 무슨 물인가요? 저는 베이비 워터인데. 저는 좋아하는. 네. 천년 동안 240. 전 요것만 먹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 물에 대해서 일단 미네랄이 많은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네랄은 일반 물에도 미네랄이 많기는 하지만 이따가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도 그 미네랄 성분이나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텐데 보통 어떤 물이 그러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은 어떤 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미네랄이 많이 있는 물은 아무래도 없는 물보다는 건강한 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 물 중에서도요 아무래도 그냥 무조건 알칼리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혈액이나 체액이나 양수나 그런 성분들과 우리 몸과 비슷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물이라면 그게 정말로 건강한 물이 아닐까 싶고요. 그 물이 해양심충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양심충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